1등석 항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현금을 주고 구매하려면 거의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솔직히 여행 한번 하는데 항공권 한 장에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여행하실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면 여행 한번 하자고 1,000만 원 가까이 쓰는 건 너무너무 저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마일리지 모으는 팁들을 이용해서 열심히 모은다면은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내가 이코노미 티켓을 발권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대, 뭐 장거리 비행이라면 뭐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대에서 조금만 돈을 더 보태면 뭐 한 2, 3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그 정도 뭐 150만 원, 16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비즈니스 티켓을 발권할 수가 있고 200만 원 정도 뭐 그 정도를 제가 투자한다면 정말 1등석을 탑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여행을 다 비즈니스나 1등석을 타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뭐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정도는 1등석이나 비즈니스 탑승을 해보는 것도 정말 좋겠죠. 결혼식을 앞두고 계신 예비 부부들이나 아니면은 뭐 기념일, 아니면은 뭐 부모님을 정말 이번 뭐 환갑 때, 뭐 칠순 때 정말 편하게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태워서 한번 효도를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열심히 모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또또 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다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찍어가지고 좀 굉장히 꾀재재한 모습을 보여드렸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이거 전 영상이 제가 올해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총 얼마의 항공 마일리지를 모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제가 얼만큼의 마일리지를 모았다 거기에서 영상이 끝나면 안 되겠죠. 굉장히 이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연속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우리가 모으는 마일리지는 다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 다 같지 않습니다. 저는 크게 우리가 모으는 마일리지를 세 가지로 저는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로 항공기 탑승을 통해서 적립한 마일리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꽁돈 같은 거죠. 꽁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해피포인트 적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올리브영에 가면은 CJ 포인트 적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포인트가 모이면 한 번씩 우리가 그걸 뭐 공짜로 뭘 산다든지 뭐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다든지 그렇게 소진할 수가 있죠. 항공기 탑승을 통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도 그와 같습니다. 항공기 가격에 그런 포인트 같은 것도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되겠지만 내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에 탑승함으로써 적립할 수 있는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가치로 따졌을 때는 꽁돈 같은 느낌?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항공기 탑승을 통해서 적립한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코노미 티켓을 발권하고 싶다 뭐 그러면 그렇게 발권하셔도 되고, 물론 뭐 가성비를 생각하면은 뭐 1등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항공을 전 추천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개인이 지금 당장 뭐 1등석이나 비즈니스가 필요가 없다면 그냥 저는 뭐 이코노미 티켓을 발권하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분류된 마일리지의 종류는 카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을 통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죠.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린 뭐 CJ 포인트나 베스킨라빈스 SPC 포인트 같이 약간 꽁돈같이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특별히 어떤 비용을 투입하는 게 아닌데 그냥 카드 사용만을 통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도 약간 꽁돈이나 보너스 같은 개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드 사용을 통해서 그렇게 적립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써줘야 되는 마일리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사 마일리지 카드를 긁어서 우리가 해당 마일리지 적립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순간에 그 항공사 적립 마일리지를 안 쓰고 뭐 다른 캐시백이나 아니면은 뭐 포인트 적립이 되는 카드를 썼다면 그만큼 제가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항공 마일리지 적립 카드는 정말 사용하면 마일리지 적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내가 많은 혜택을 포기하고 적립하는 마일리지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통해서 얻은 마일리지는 그냥 단순히 항공기 탑승을 통해서 적립한 마일리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게 고민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포인트나 삼포적금 같이 실제 내가 현금을 들여서 구입하는 항공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현금을 주고 판매하지 않아요. 현금을 주고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 항공사 마일리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항공사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을 주고 마일리지를 구입할 수 있는 항공사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개의 국적사죠. 국적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현금을 가지고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삼포적금이나 포인트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나마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마일리지를 구입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모은 마일리지는 사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신중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 현금을 내서 산 마일리지거든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주식을 산다, 현금을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한다,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 현금을 지출하는 만큼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 마일리지를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마일리지를 구매했는데 정말 내가 그냥 10만 원 뭐 삼포적금을 했다. 근데 그 구입한 마일리지의 가치가 1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 뭐하러 마일리지 구입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을 통해서 구입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그 내가 지출한, 내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수 있게끔 잘 고민하고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마일리지를 구분을 제가 해봤고요. 이 구분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카드 사용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포기하고 적립한 마일리지거나 아니면은 삼포적금이나 포인트를 같이 내가 어떤 특정 금액을 정말 투자해서 구입한 마일리지라면 정말 그 내가 투자한 것보다 더 큰 가치가 날 수 있게끔 사용을 했을 때에만 내가 그만큼 투자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드린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뭐 좀 유익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은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꼭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